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론에서 난리죠? 집값 하락이 금융위기 수준이다. 13년 10개월 만에 최대폭으로 낙폭을 했다. 서울 집값 또다시 최대폭 하락. 그래요. 서울의 집값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심지어 31억 하는 아파트를 22억에 팔렸다. 하하, 그래. 참 31억 아파트가 22억, 또 40억짜리가 30억에 거래가 되고, 실제적으로 10억이 떨어지고, 이런 사례들이 언론 기사가 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31억 아파트를 22억에 팔았어? 혹시 이거 거래 침체 속에 시세 왜곡하는 거 아니야? 요런 이제 의심의 눈들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지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지방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통상적으로 이 아파트는 2억 8천만 원, 2억 6천만 원, 2억 9,900만 원, 3억 원, 그리고 2억 5천만 원에 이처럼 거래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9월 달에만 하더라도 2억 7천, 2억 6,500, 3억, 또 2억 5천만 원에 거래된 게 갑자기 10월 달에, 저번 달에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좀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 한 달 전에 3억에 거래된 요 아파트가 1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됐다. 한 달 전에 2억 7천만 원에 거래가 된 이 아파트가, 불과 한 달 만에 1억 7천에 거래가 됐다. 뭔가 느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3억짜리가 갑자기 1억 7천에 팔렸다. 요럴 가능성, 과연, 실거래가 신고가 이렇게 됐는데, 이게 정상적인 가격일 것이냐. 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도 2억 2천, 2억 3천. 그런데 전세금보다 더 낮은 금액을 거래가 됐다. 이게 정상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서울에 아까 예를 봤지 않습니까? 31억 아파트를 22억에 파는 것과 아주 유사한 그러한 사례라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서도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집값 하락은 맞는데요. 너무 이상한 거래, 너무 이상하게 떨어진 거래들도 이처럼 섞여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초급락한 금액으로 거래가 된 실거래가 신고된 아파트의 특징으로 본다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끼지 않는 개인과 개인끼리 직거래라는 거죠. 그래요. 개인과 개인끼리. 따라서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에 의하면 전국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인데 전국에 있는 아파트 거래, 직거래 건수입니다. 2021년 3월 달에는 7,180건으로 10.7%를 차지하다가 2022년 9월 달에는 3,306건으로 이제 17.8%를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울 아파트 직거래 건수 및 비율을 놓고 보면 2021년 3월 달에 276건으로 6.7%가 2022년 9월 달에는 124건으로 17.4%. 그래요.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직거래 비율이 6.7, 5.6, 5.2, 12.2, 13.3, 10.3, 17.4%. 어때요, 여러분? 직거래가 엄청나게 지금 증가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갑자기 아파트에 직거래들이 이렇게 증가됐나? 그래서 이제 사례를 살펴보니까 부친이 아버지가 시세 31억 원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 원에 직거래 매도를 하면서 성건물에 1억 원을 받고 아들과 임대보증금 21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성금 1억 원도 돌려줬다. 결론은 뭡니까? 아버지가 31억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에 싸게 팔았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들은 뭐다? 그냥 전세 계약 21억에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거는 양도소득세, 판 사람 입장, 아버지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 아니 31억을 22억에 신고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또한 정상적으로 31억짜리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증여세를 탈세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탄류 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있다. 그래서 이거 뭐 하겠다? 조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면 전국적으로 이러한 아파트들 많지 않을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
뭐 금액이 3억대, 3억대, 2억 8천, 2억 7천에 거래된 게 갑자기 1억 7천에 거래가 됐다.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그리고 두 번째 사례,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 원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 원 낮은 16원에 직거래 매수하여 소득세 탄류가 의심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국토부는요, 이제 기획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1년 1월달부터 2023년 6월달까지, 이제 내년도 6월달까지 거래 신고된 아파트, 직거래된 신고된 아파트 중에서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전국 모든 지역에 걸쳐서 조사 기간은 2022년 11월달부터, 즉 지금부터 내년 10월달까지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이러하죠. 첫째, 앞으로 아파트 매매 거래에 있어서 이상한 고가 저가 거래를 찾겠다는 거고, 둘째, 아파트 직거래를 중점으로 보겠다는 거고, 세 번째, 외지 부동산의 이상 거래도 중점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에 끼고 거래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외지 부동산이 거래한 것을 중점으로 살펴보겠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은 서울 부동산인데 부산 아파트를 사고 팔고를 했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한 부동산 사무실은 대구 부동산인데 파주나 일산 아파트를 매수자 매도자 중개를 했어. 그런데 매수자 매도자가 보니까 친척이야. 가족이야.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금액까지 저가로 거래한 경우에 그냥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국토부에서 이처럼 아파트 이상한 고가 저가 직거래 기획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어떠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기획 조사 착수익. 앞으로의 부동산 시장인데요. 첫 번째, 이상 저가 거래는 줄어들 것이다. 뭐 당연하겠죠. 10억 하락한 거, 뭐 집값의 40%, 40%, 50% 하락한 거래, 이제는 줄어든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부동산 폭락 공포감 줄어들 것이다. 부동산 폭락에 대한 언론 기사, 방송들 줄어들 가능성이 많아졌다. 왜? 그냥 뭐 지인들끼리 친척들끼리 너무 싸게 판 거, 요게 뭐 언론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30억 아파트가 20억에 팔렸다. 10억짜리 아파트가 뭐 5억에 팔렸다. 3억짜리 아파트가 1억 7천에 팔렸다. 이런 게 이제 방송거리였죠. 이제 언론 기사거리였고. 그런데 이제는 이상한 저가 거래가 줄어들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폭락 공포감이 서서히 좀 줄어드는 효과, 그러한 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국토부의 기획조사 착수 결과 두 번째, 증여가 증가될 것이고 매매 거래가 감소될 것이다. 그래요. 그동안 뭐 증여세를 아끼기 위해서, 양도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소득세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죠? 증여 대신 매매 거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잡아내겠다라고 하니까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야 되겠죠. 따라서 정상적으로 증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여 거래가 늘어날 것이고 매매 거래가 허위에 다운된 매매 거래가 감소될 가능성이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세 번째로 본다면 지역 공인중개사들 입장이라면 용돈벌이가 된다. 그래요. 이제 뭐 다운계약서 금액을 확 낮춘 이런 것들 직거래를 한다면 중점으로 본다고 하니까, 또한 다른 지역에 있는 부동산에 거래한 거라면 중점으로 본다고 하니까 이제는 뭐 현재 부동산 가서 매매 거래 형식 중개 수수료 대신 뭐 반값 수수료 아니면 식사비를 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매 계약서 좀 작성 좀 부탁드립니다. 매매 계약서 작성료만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겠죠. 따라서 지역 공인중개사 분들 입장이라면 용돈벌이가 될 것이다. 이런 거래. 그래야 또 물론 또 지역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장님들 입장이라면 그건 뭐 이렇게 몇십만 원 또 뭐 이렇게 돈 몇백만 원 받고 또 괜히 이거 써줬다가 매매 계약서만 작성해줬다가 혹시 문제 생긴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과 공포도 있겠죠. 또한 차후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길지도 모르니까 계약서를 함부로 써준다? 요것도 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따라서 물론 이런 사례가 확 증가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지역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뭐 용돈벌이 이런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의 총 결론은 이제 31억 아파트를 22억에
거래 침체되는 속에 시세를 너무 왜곡하는 현상, 그렇죠? 이런 사례들이 앞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라고. 또한 이제 부동산 폭락이나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하락에 이런 공포 심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에 의한 이런 공포 심리가 기획 조사를 하게 됨으로써 좀 줄어들 가능성이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어렵고 힘든 시기에 여러분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